투자자산 끝났습니다. 3개로 나눠서 봤고요. 셋 다 장기간 투자를 하고 수익을 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자산에 원래 그것도 있는데 장기대여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안 중요해서 그냥 재정 과목만 밑에 따로 하나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대여금. 왜냐면 이제 장기대여금 얘도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도 길고 이자라는 수익을 얻으니까. 근데 제조회사가 돈을 빌려주기엔 좀 너무 모양새가 안 좋죠. 그래서 있긴 있을 수 있는데 막 아마 안 나와서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장기대여금도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투자자산은 사실 막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주제를 할 건데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컨셉이 사용입니다. 사용. 내가 쓸 거다. 목적이 사용이니까요. 사용 목적. 그러면 사용할 목적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단기간 쓸 거냐, 장기간 쓸 거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사용할 건데 단기, 장기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사용하는데 단기간. 그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보드마카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1,000원. 그럼 제가 이걸 사면서 1,000원을 썼죠. 현금 쓰고 1,000원. 뭐 비품 이렇게 해볼까요? 비품.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 며칠 못 쓰거든요. 뭐 한 3, 4일 쓰고 버리겠죠. 그럼 버릴 때 이 비품을 없애겠죠. 그럼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비용 처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소모품비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제조 공정이 없으니까 다 800번이에요. 800번 소모품비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살 때마다 사고 버릴 때마다 쓰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쓰는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 기준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보드마카를 살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보드마카가 12월 31일까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겠죠. 그러면 사자마자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12월 31일까지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샀다가 썼다가 샀다 썼다 귀찮죠. 그럼 아 됐다 이거 생략하자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느낌인 거지. 단기간이면.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 사면서 자산으로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 때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잃어버려도 상관없지. 써도 상관없고 샀을 때 끝내버리는 거예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그러면 소모성이 강한 비품은 자산이 될 틈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유형자산을 하고 있고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잖아요. 그럼 얘는 사용 중에 장기겠지. 장기. 그러면 장기는 앞에서 비용 처리할 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감가상각은 약간
할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할부 개념. 그때 뭐 아반떼로 했었나? 아반떼 2천만 원짜리를 산다. 샀어요. 뭐 비용 다 합쳐서 2천에 샀어요. 그럼 이거를 타면서 돈을 벌겠죠? 차 타면서 돈 벌고 차 타면서 차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이거를 1년만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차를 2천만 원에 살 때 비용 처리를 바로 해버리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한 5년 정도 탄다고 예상을 했을 때 이거를 5로 나눠준다. 그럼 1년에 400씩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처음에 자산 2천으로 올리고 1년에 400만 자산에서 빼는 거예요. 그 비용 처리. 또 1년 지나면 자산 400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할부 느낌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할부로 지르는 거잖아요. 내가 차를 사면서 일시불로 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왜냐면 난 차를 오랫동안 탈 거죠. 그럼 오랫동안 탈 거니까 벌면서 조금씩 내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감가상각은 사용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기간 동안 나눠진다는 건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는 사자마자 비용 처리 해버린다고 그랬죠? 네, 장기간 쓸 거는 비용 처리를 바로 하면 좀 맞지 않으니까 자산으로 했다가 요거를 차근차근 비용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사용한 만큼만.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내가 장기간 쓸 거 자동차 샀어요. 그럼 자동차는 할부로 사는 게 맞죠? 근데 기름값, 차 사고 나서 기름값 넣는 거 있잖아요. 기름값. 그럼 기름값을 할부로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다음 달에도 넣을 거고 다음 주에도 넣을 건데 할부로 하면 할부 계속 쌓여 있겠지. 그러니까 기름값은 일시불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은 일시불 느낌. 자산은 할부에 대해서 금액을 쌓아놓는 느낌. 그러니까 야금야금 한 달씩 털어내잖아요. 할부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감가상각을 하냐? 오랫동안 쓸 거니까 할부로 떼어내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형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비유동 자산인데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면서 그걸 쓰면서 현금화 시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게 아니라 쓰면서 돈을 벌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비유동 자산이지. 그럼 얘는 사용을 하니까 반드시 감가상각이라는 이슈가 나온다. 장기간 사용하니까. 비유동인데 사용하니까 결과물이 감가상각 이슈가 나온다. 뭐 이 정도 정리가 되고요. 감가상각, 이 감가가 감소한다 가치가. 감소한다 가치가. 감소한다 가치가. 상각은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감가가 되었다. 쓰면서 가치가 떨어진 걸 말해요. 그 참고로 가치가 떨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쓰면서 가치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안 썼는데도 가치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뭐 깨졌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손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손상까지는 배우진 않고 그냥 써서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유형 자산에 뭐가 있는지.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이 쭉 나올 거거든요. 뭐 좀 많이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도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가방, 신발, 휴대폰, 뭐 옷 등등 많잖아요. 얘도 많겠지.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63번 문제. 자동차를
증여받았다.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를 잘 알면 엄청 유리합니다. 증은 주는 겁니다. 증정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여자도 주는 겁니다. 뭐 수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준다예요. 증여는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는 건 지금 우리가 주는 건가요? 쟤가 주는 거죠. 그럼 우린 주는 걸 받는 거죠. 이런 상황을 수증이라고 해요. 받을 숫자 써서 수증이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여 상황이 아니라 수증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뭘 받았어요. 그럼 증여를 받은 거죠. 그럼 증여세 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증여했는데 증여세는 내가 내요. 왜냐면 내가 받아서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때 차를 공짜로 받았던 소리죠. 산 게 아니라. 근데 공짜로 받아도 이건 취득이죠. 취득은 맞는데 대가가 없네. 그럼 우리가 이제 장부에 뭐라고 적을지 이걸 볼게요. 장부에다 뭐라고 적을까? 장부 금액에다가 뭘 적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취득 원가. 취득 원가. 취득 원가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원가는 쓴 돈으로 해석하세요. 쓴 돈. 그러면 취득 원가는 취득하면서 쓴 돈. 취득하면서 쓴 돈. 그 개념을 알아야 취득 부대 비용이 더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옷을 사는데 택배비 3천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택배를 받아 보는 것까지 10만 3천 원 쓴 거죠. 그게 취득 원가예요. 물건 가격이 아니라 취득 원가인 거잖아. 그러니까 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는 뭐 시가랑 같은 말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시가는 시장 가격인데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가격, 거래가 된 가격, 실거래가. 왜 실거래가가 생겼냐? 둘 다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래를 했더라. 공정가치.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번, 2번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1번이 있으면 1번을 쓰는 거고요. 1번이 없으면 2번을 쓰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실제 생활에 있을 만한 일로. 친구가 지갑을 하나 샀어요. 지갑이 예뻐요.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야 그거 질리면 나 줘. 막 맨날 이랬어요. 지갑이 이뻐. 얼마 주고 샀어 하니까 백화점에서 1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럼 친구는 지갑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100만 원. 근데 내 생일이 온 거야. 생일 말고 친구한테 이 지갑을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팔라 그랬어요. 몇 달 지나고. 그래서 친구가 쓰던 거니까 그러면 70에 줄게 이런 거예요. 뭐 살만하죠. 그럼 70에 샀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원래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얼마에 샀어요? 70 주고 샀죠. 그럼 취득 원가가 얼마예요? 70만 원이죠. 그럼 내가 이 지갑을 딱 취득을 했을 때 지갑 7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70만 원이 나갔잖아요. 70만 원이 나간 자리를 이 지갑이 채운 거죠. 그럼 70만 원짜리 지갑인 거야. 그러니까 회계는 내가 쓴 돈이 제일 중요해요. 70 썼으면 얘는 70인 거예요. 그럼 얘는 70으로 기록이 됐겠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내 생일이 된 거야. 친구한테 야 생일 선물 뭐 줄래? 하니까 이번엔 줄 게 없는데 야 이거 가질래?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받았어요.
취득원가 얼마죠? 0원이죠. 그럼 지갑 0 이렇게 쓸까? 그럼 안 쓴 거랑 똑같은데. 그럼 1번이 없네요. 쓰긴 써야 되거든요. 뭐라고 쓰지? 하니까 당근마켓을 찾아보니까 번개장터 보니까 이 지갑이 한 80에 팔리고 있어요. 거래가가. 그럼 그게 공정가치죠. 백화점가는 의미가 없어요. 시장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다 팔 때 100 못 받잖아요.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가격이 80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80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1번 있으면 1번 쓰고 1번 없으면 2번 써라. 이런 느낌. 2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63번 상황은 차를 취득은 했는데 없잖아요. 취득 원가가. 그럼 어떡하지? 2번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이제 SKN카 들어가 본 거지. 이 차 연식이랑 뭐 찾아보니까 키로수랑 찾아보니까 한 3천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뭐 3천 받았다 치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부입니다. 차량 운반부. 그러니까 바퀴 달린 거 다 차량 운반부라고 하는데 차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차량. 운반부는 운반하는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지게차, 트럭, 레미콘 이런 것들 있죠. 운반이 목적인 거. 그러니까 뭐 대충 사람 운반, 짐 운반 합친 거 차량 운반부. 오토바이도 포함되고. 그럼 차량 운반부 지금 3천만 원짜리를 얻은 거죠. 그럼 만약에 이 3천만 원짜리 차를 2천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땐 2천이죠.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겠죠. 공짜니까. 그럼 이거는 수익이에요. 공짜니까. 그럼 그 이름이 뭐냐? 지금 자동차라는 자산을 증여받았죠. 자산 수증인 상황이거든요. 이익이죠. 이익. 자산 수증이익이에요. 자산 수증이익. 자산 수증 이익 3천. 자, 이렇게 해서 차를 받았는데 근데 차를 공짜로 받은 것도 취득은 취득이죠. 그럼 취득세는 또 내야 돼. 내 이름으로 바꿔야 되니까. 취득세는 참고로 차량 가격의 7%를 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내면요. 영업용은 좀 더 싸고 한데 딱 보니까 7%죠. 대충 참고한 것 같아요. 그럼 취득세는 아까도 나왔죠? 취득세는 취득을 하기 위한 부대 비용이다. 그럼 이거 내야 내 차가 되는 거예요. 210만 원 더해요. 그리고 210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원가랑 공정가치 쓰는 순서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이 차를 시세가 3천인데 2천에 샀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차량 운반부 2천 그리고 돈 2천 나가겠죠. 그럼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납득을 할 수 있게. 3천만 원짜리 차를 2천에 산 걸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2천을 쓴 거지 이건 누가 봐도 3천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시세가 3천인데 내가 2천 썼다고 얘가 2천이 말이 되냐. 그러면 그거를 바로 3천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2천을 썼으니까 이 차는 2천이잖아요. 3천에 팔면 돼요. 팔면 3천이 되겠지. 그럼
그럼 차 2천 주고 3천 받으면 3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계에서 장부 금액은 나한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2천 주고 사왔잖아요. 그럼 얘는 2천밖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시가랑은 별개예요. 장부 금액은. 물론 제대로 사면 시가로 사겠지만 내가 싸게 사면 내가 준 가격이 최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회계에서는. 그럼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팔면 된다고. 현금화 시키면 인정해 주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일부러 바로 처음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4번 제조 공장에서 원재료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자동차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63번에는 자동차 취득세가 나왔고 64번에서는 자동차세가 나왔네요. 둘 다 세금이죠. 근데 취득세를 내야 내 거가 되는 거고요. 자동차세는 내 거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평생 한 번 내는 거고요. 자동차세는 계속 내는 거죠. 연 단위로 내잖아요. 그게 이제 차이가 또 나고 성격도 차이가 나고 횟수도 차이가 납니다. 64번의 자동차세는 그러니까 아까 비유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취득세는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64번의 자동차세는 기름을 넣는 거고요.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해마다 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도 계속 넣잖아. 그러니까 얘를 할부로 하면 안 된다. 얘는 비용이거든요. 비용. 자동차세 둘 다 세금이지만 시기로 한번 볼게요. 시간 흐름상으로 타임라인으로 보면 자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요. 이때 이 선을 닿으면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자동차세를 내야 이 차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를 내고 취득이 끝났죠? 그 이후에 자동차세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 때까지.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세금은 맞죠? 근데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얘는 그거 자동차세로 죄송해요. 취득세죠. 취득세를 내야. 그럼 이때 이 취득세는 개정 과목이 차량 운반 자동차의 취득세니까. 그러면 이때 자동차세는 뭐냐? 비용이에요. 얘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입니다. 세금이랑 공과금, 세금과 공과 비용이에요. 자산 비용. 자동차 하면 이 세금 두 개가 많이 나오고요. 취득세, 자동차세. 그럼 아까 그 건물 땅 이렇게 하면 취득세, 재산세. 여기 재산세도 자동차세랑 비슷한 개념이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그 이슈가 한 개 더 있어요. 자동차 보험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을 따놓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들어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료가 좀 애매하거든요. 자동차 보험은 강제 보험이에요. 차를 타기 위해서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보험이에요. 그럼 이게 취득 부대 비용일까? 생각을 해볼게요.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를 살 때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차를 사는 건 상관없지. 그리고 실제로 대포차도 많죠? 그리고 막 중고차 보면은 보험 이력 없는 차도 많아요. 보험 없이 막 타고 다니는 차들이에요. 그럼 자동차 보험료는 취득 부대 비용은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동차랑 보험료는 별개의 자산이에요.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자산이고 보험료 1년치 미리 내잖아요. 그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별개인 거예요, 그냥 둘이. 그러니까 1년치 자산을 쌓아놓고 얘도 감가상각처럼 한 달마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험료 한 180 나가거든요, 한 달에. 1년에. 그럼 한 달에 15만 원 꼴이잖아요. 그럼 내가 180을 처음에 자산으로 쌓아놓는 거야. 그렇죠? 그럼 한 달이 지났어. 그럼 15가 없어지면서 비용 처리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고가 안 났어도 한 달마다 15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사고 안 나면 사고 안 나서 다행인 거지,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차랑 별개로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느낌. 자동차 보험료.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자산이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이건 결산 때 따로 배우는데 미리 좀 알려드리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하는 게 원칙상 맞고요. 선급 비용 자산. 얘는 좀 특이하게 이름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산이에요. 왜냐면 비용을 미리 내놓으면 돈을 안 내도 되니까 자산. 그래서 앞에 선급금, 선납세금 이런 애들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 거지. 계속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얘도 자산으로 처음엔 했다가 나중에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바뀌어요. 12개월 지나면 다 비용 처리될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 보험료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뒤쪽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그럼 이거 선급 나온 김에 자산 부채 패턴을 좀 알려드리면 자산 부채 패턴. 그러면 자산은 범위가 좀 넓은 이유가 이미 현금인 거랑 현금이 곧 될 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당연히 자산이 맞고 나한테 들어올 돈도 자산이죠. 그럼 당연히 뭐 갖고 있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보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자산에서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미수 라인이 있고 두 번째가 선급 라인이 있어요. 미수와 선급. 그러면 미수 쪽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러니까 곧 받을 거다. 그래서 자산. 이건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죠? 근데 선급 라인은 미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줘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줄 필요가 없으면 안 주겠죠. 아직은 안 줘도 되는데 미리 준 거. 그래서 지금 배운 게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보험료도 원래 막 1년치씩 미리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특성상 사고 나고 보험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보험은 선급이 기본이니까 그런 성격 때문에 선급이 돼야 되는 거죠, 보험은. 그럼 우리는 1년치 보험료를 내놓으면 목돈이 나가서 좀 빡치긴 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은 돈 나갈 일 없네. 이게 자산이라는 거지.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급 쪽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럼 부채로 가볼게요. 부채는 미수 반대, 미지급.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다.
줘야 된다. 돈 나가니까 부채. 그러면 선급의 반대 찾아볼게요. 선수겠죠, 선수. 선수면 먼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도 당연히 받을 일이 없는데 받진 않았겠지. 받을 일이 있긴 있는데 미리 받았다요. 미리 받았다. 그럼 이건 보험회사 생각하면 되지. 보험회사 1년치를 다 받아놨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한테는 부르면 출동할 일만 남았지. 의무만 남았다고요. 돈은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돈만 받고 할 건 안 해줬다. 그러면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의무 쪽이죠. 그 돈을 주는 것보다는 뭔가 해줘야 되는 느낌의. 그래서 우리 선수금 같은 경우도 계약금을 받은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돈을 줄 의무가 아니라. 그 정도? 여기까지 보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선급이 나왔는데 자산이 미유. 이렇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럼 뭐 63, 64는 자동차 관련된 취득세랑 재산세 비교해봤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얹어서 설명을 드렸고 보험료가 선급 개념이니까 이 개념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은 65번 할 차례죠. 65번이랑 66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65, 66까지만. 둘이 똑같은 문제예요. 일단 65번을 풀어보죠. 65번은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구입하고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선생님, 네. 64번은 사변 뭐예요? 아 세금과 물가 세금과 물가 아 이거 답을 안 적었네. 대변의 보통 예금 12만원 차변의 세금과 공과인데 근데 차도 소속이 두 개 있죠. 제조 소속, 본사 소속 있잖아요. 그럼 제조 공장 거면 500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용 같은 경우는 500, 800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헷갈리거든요. 지금 공장차를 살 수도 있고 본사차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봉고 하나 사고 트럭 그 현대 트럭 하나 사고 포터인가? 하여튼 뭐 포터 트럭 사고 뭐 모닝 한 대 샀다 합시다. 그럼 트럭은 공장에서 쓸 거고 모닝은 본사에서 쓸 거예요. 그럼 두 대 샀어요. 1000만원, 1000만원. 근데 둘 다 내 거죠. 그럼 그때는 차량 운반부 2000이에요. 그냥 차 소속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산은 그냥 내 거니까. 그럼 언제 500, 800이 나눠지냐면 그 둘 다 차가 1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 하면 1년에 200씩 떨어지죠. 그러면 포터 200 떨어지고 모닝 200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산이 400이 줄면서 200, 200이 500, 800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몰라. 어차피 내 거니까. 근데 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쓸 때. 가치가 떨어졌을 때 야, 그 차 어디서 쓴 거야? 하면 500에서 200 썼고요. 800에서 200 썼어요. 뭐 그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할 때는 소속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산은 500, 800이 없어요. 자산은 그냥 자산이에요. 왜냐면 다 내 거니까. 쓸 때 소속을 밝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돈 벌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든 저기서 벌든 다 내 돈이죠. 그럼 그냥 내 돈 이거라고. 근데 쓸 때 가계부에다가 밥 먹었다. 뭐 여행 갔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 밝힌다고. 벌 땐 안 밝혀요. 그런 느낌이다. 그럼 65번.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차를 살 때 공채를 사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만들어진 법인데 어느 정도 옛날이냐면 한 50년 전? 60년 전으로 가볼게요. 60년 전에 차가 많았을까요? 자동차가? 자동차 많이 없었겠죠? 엄청 비쌌겠죠? 길도 막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B예요. B가 차를 샀어. 차를 샀어요. 옛날에 차를 샀으면 돈이 많다는 뜻이죠. 그럼 내가 차를 사면은 내가 지금 광주 소속인데요. 그럼 광주가 나한테 와. 광주광역시가 오더니 차 샀네? 너 돈 많은가 보다.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돼요. 차를 샀다는 게 돈이 많다는 뜻이니까 광주한테 돈 빌려줘야 돼요. 너 광주 사람이지. 나한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돼. 그럼 이게 광주거든요. A가 채권을 주고 돈 내놔 이럽니다. 사라 이거야 내 채권을. 그럼 우리는 싫어도 돈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채권을 강제로 사야 되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짜리지? 한 3, 4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 살 때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막 엄청 비싸진 않은데 기분은 나빠요. 빌려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제 매입, 강매. 사기 싫은데 사야 돼요. 법으로 제재하는데 어쩔 수 있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어요. 대변에 현금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자, 그럼 20만 원은 취득원가네요. 취득원가. 그리고 이 공채의 현재 가치는 18만 원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다. 그럼 이 말은 내가 지금 차를 산다고 하니까 광주광역시가 나한테 오더니 야, 너 돈 많으니까 내 채권 좀 사라. 이거 20만 원 써진 걸 나한테 내미는 거예요. 20만 원 써 있는 거 보이지? 20만 원 내놔. 이렇게 해서 샀어요. 근데 이걸 시장에서 보니까 18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채권이 기본 5년이거든요. 보통 지역마다 다른데 지금이 0년이에요. 지금 사고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5년 기다려야 2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아무리 낮더라도 이 20만 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지금으로부터 1%를 먹고 그 1%를 먹은 거에 합쳐서 또 1%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포개줘야 돼요. 그래야 5년 뒤에 20만 원이 완성돼요. 그러면 적어도 5년 뒤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면 지금은 20만 원보다 싸겠지. 5년을 기다려야 20을 받으니까요. 시간이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가치로 따지면 18만 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겠지, 적혀있는 금액보다. 근데 우리가 이걸 투자하려고 샀으면 어떤 바보가 이걸 20에 삽니까? 아무도 안 사지. 바보 아니에요? 뭐하러 그런 걸 사요? 근데 우리는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라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것도 20에 사라니까. 그럼 여기서는 취득원가가 20이고 공정가치가 18만 원이잖아요. 그럼 원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했죠. 그럼 내가 20을 써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20만 원이라고 쓰면 거짓말이죠. 이건 18만 원인데 누가 봐도. 그럼 분식회계 하는 거예요. 18만 원짜리 들고 20만 원이라고 뻥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공정가치로 쓰려고 하니까 18만 원인데 내가 20을 썼거든요. 그럼 어쩌냐? 둘 다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보통 싸게 사면 1번 또는 2번이 되는데 비싸게 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비싸게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온 거지. 법으로 강제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못 푸니까요. 그러면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살 때 강제로 사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걸 딜러한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18만 원에. 그러니까 2만 원 손해 보고 그냥. 그래야 18만 원이라도 쥐지. 그러겠다는 소리예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써 있다는 건. 그냥 2만 원 니나 먹어라 하고 그냥 던져버린 거죠. 이건 단기 매매 증권 18만 원이죠. 그럼 2만 원 빵꾸 났죠. 그럼 2만 원이 빵꾸 난 건 확실한데 이게 뭐냐 이거죠. (2만 원)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